인생에 어느덧 황혼역에 접어들어 쉴 곳을 찾아 정자에 앉았는데 문득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평생을 일터에서 혹은 가정에서 쉼없이 달려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막 은퇴라는 큰 문턱을 넘어섰을 때 우리는 낯선 고요함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동료들과 부대끼고 자녀들의 학업과 결혼이라는 숙제를 풀어나가던 그 모든 바쁜 일상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시간은 넘쳐나는데 무얼 해야 할지 모르는 날들이 이어집니다. 어쩌면 그 공허함이 나를 찾아온 새로운 손님일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나의 존재를 증명해주던 사회적 직위나 명함,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 봉투가 사라지면서 많은 분들이 마치 나라는 사람이 세상에서 점차 흐릿해지는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시곤 합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가정을 이루어 독립했고 평생을 함께 해온 배우자와 마주 앉아도 예전만큼 할 이야기가 많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기가 우리가 평생토록 쌓아온 인간관계의 진면목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락이 뜸해진 지인들을 보며 서운함을 느끼기도 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던 노력이 부질없었다는 생각에 씁쓸함을 맛보기도 합니다.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재미있고 의미 있게 채워나가야 할까? 이 질문은 어쩌면 60대 이후의 모든 시니어들이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일 것입니다. 몸은 아직 건강한데 마음이 낡아버리는 것 같아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께 이 질문에 대한 깊은 해답을 드릴 수 있는 귀한 분의 지혜를 소개하려 합니다. 조선 중기의 위대한 학자이자 실천가였던 율곡 이이 선생님께서는 일찍이 우리에게 재미있게 사는 법에 대한 본질적인 가르침을 남겨주셨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삶의 재미와 활력이 사라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는 젊었을 때의 조급함과 욕망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율곡 선생님께서는 복잡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지혜를 여러 방면으로 알려주셨지만 그 모든 가르침의 핵심에는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근본적인 실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격렬한 파도처럼 출렁이는 외부의 상황과 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중심을 확고하게 붙잡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재미라는 것도 외부의 자극이나 타인의 인정에서 오는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평온함과 만족감에서 비롯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풍요로운 재산을 가졌더라도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린다면 그 삶은 결코 즐거울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마음이 평화롭고 고요하다면 그 삶은 날마다 새로운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율곡 이이 선생님께서 평생토록 강조하셨던 사상은 바로 이 마음을 다스리는 일의 핵심입니다. 경은 곧 마음을 깨어있게 하고 조심스럽게 다스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율곡 이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 나이 들어도 재밌게 그리고 멋지게 살기 위해 무조건 이것, 즉 마음을 다스리는 자기 수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 것입니다. 이 귀한 지혜는 단순히 옛 성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설계해야 하는 이 시니어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생존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넘치는 시간을 공허함으로 채우는 대신 의미와 즐거움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단단한 내면의 힘을 길러줄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삶의 재미를 잃지 않고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이것은 바로 경의 실천으로 대표되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기 수양입니다. 율곡 이이 선생님께서 평생을 걸쳐 강조하셨던 이 경은 단순하게 공경하는 마음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흐트러짐 없이 자신의 마음을 단속하고 늘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며 외부의 유혹이나 내면의 잡념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산만해지고 욕심이 끼어들 때 우리는 평온함을 잃고 삶의 재미도 함께 잃게 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외부의 제약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마음을 잡아줄 구심점이 사라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 경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율곡 선생님은 마음을 텅 빈 거울에 비유하셨습니다. 거울이 텅 비어 있어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추듯이 우리의 마음 또한 비어 있어야 세상의 이치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매 순간을 충실하게 맞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마음은 평생 동안 수많은 잡념과 욕심, 후회와 걱정으로 가득 채워져 왔습니다. 마치 물이 가득 담긴 컵에 계속 새로운 물을 부어 넘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노년의 삶을 즐겁게 만들려면 먼저 이 마음의 컵을 비우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의 첫걸음입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게으름을 피우거나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지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마음을 비워야 그 자리에 올바른 깨달음과 현재의 순간이 가득 들어설 수 있습니다. 율곡 선생님께서는 하나의 일에 전념하는 자세를 강조하셨는데 이는 마음이 다른 곳으로 새지 않도록 하나의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때 그 차의 향과 온기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산책을 할 때는 발바닥에 닿는 흙의 감촉과 불어오는 바람의 소리에만 귀 기울여 보십시오. 이런 순간에 집중하는 훈련이야말로 경의 실천이며 복잡한 생각을 끊어내고 삶의 소소한 재미를 되찾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더 큰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흐름이 더욱 빠르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늦게 가는 듯 느껴지지만 노년에는 어느덧 1년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정작 지금이라는 가장 소중한 순간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은 우리를 과거의 짐이나 미래의 불안으로부터 해방시켜 생생하게 살아있는 현재로 데려옵니다. 이 현재의 순간에 재미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배우자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고 정원의 핀 꽃의 색깔을 깊이 관찰하며 손주가 하는 이야기를 온전히 듣는 것, 이 모든 것이 마음을 다스려 현재에 충실하는 경의 실천입니다. 율곡 이 선생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세상의 이치와 조화롭게 사는 길이며 인간다운 삶의 기본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로 서면 나를 둘러싼 모든 인간관계와 세상의 일들이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몸은 늙어가도 마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율곡의 지혜가 우리에게 전하는 노년의 가장 큰 재미와 활력의 원천입니다. 다음 본론부터는 이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인간관계, 배움, 생활 자세 등에 어떻게 적용되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나이 들어도 재밌게 사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흔들리는 내 마음의 돛을 단단히 붙잡는 경의 실천에서 시작됨을 기억해 주십시오. 마음을 다스리는 경의 자세를 갖추었다면 다음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마음을 어지럽히는 가장 큰 두 가지 장애물, 바로 재물과 명예에 대한 욕심을 비우는 일입니다. 율곡 이 선생님께서도 인간의 마음이 흔들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외적인 탐욕을 꼽으셨습니다. 젊었을 때야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재물을 모으고 명예를 쫓는 것이 삶의 동력이었지만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지금 과연 그것들이 우리 삶의 재미를 계속해서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욕심은 마음의 평화를 깨고 삶을 무겁게 만드는 촉쇠가 되기 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재산이나 자녀들의 성공을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누구는 어떻다더라,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는 비교의식은 마음을 다스리는 경의 자세를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율곡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인생의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았다 한들 이 세상에서의 인연을 마칠 때 그것을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이 명백한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재물에 대한 집착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재물에 얽매이지 않고 가볍게 사는 지혜는 만족할 줄 아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고 더 이상 과도하게 소유하려는 욕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은 평안해지고 삶은 즐거워집니다. 율곡 선생님은 청렴하고 검소한 삶을 강조하셨는데 이는 가난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불필요한 욕심을 경계하고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노년에 필요한 재물은 불안하지 않을 정도이지 남에게 과시할 정도는 아닙니다. 이 기준을 명확히 할 때 재물을 관리하는 일 자체가 노년의 스트레스가 아닌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젊어서 얻었던 지위나 명예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것은 현재의 즐거움을 방해하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내가 왕년에 라는 말은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부정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명예는 타인의 평가나 과거의 직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의 행동과 마음가짐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는 성실함, 매일 꾸준히 책을 읽고 배우는 자세, 이 모든 것이 노년에 쌓을 수 있는 값진 명예이며 삶의 진정한 재미를 더해줍니다. 율곡 이이 선생님의 가르침은 재물과 명예를 무조건 배척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경건하게 유지하는 것보다 재물과 명예를 더 위에 두는 순간 삶은 무게에 짓눌려 재미를 잃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책임져야 할 짐이 줄어든 만큼 마음의 무게 또한 덜어내야 합니다. 욕심을 비우고 마음을 가볍게 할 때 우리는 세상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도 스스로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평온함과 만족감으로 충만한 즐거운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가볍게 살아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욕심의 짐을 내려놓고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이야말로 나이 들어서도 재밌게 사는 두 번째 지혜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경의 실천이 자신의 내면을 향한 수양이라면 다음으로 중요한 지혜는 외부 세계, 특히 인간관계를 현명하게 다스리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의 양보다는 질이 중요해지는데 율곡 이이 선생님께서는 이 친구를 사귀는 일, 즉 교우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남겨주셨습니다. 선생님은 친구를 사귈 때 배우는 일과 착한 일을 좋아하는 사람, 행실이 바르고 고드며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을 가려 사귀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노년의 삶을 즐겁고 품격 있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지침입니다. 은퇴 후에는 예전에 알았던 수많은 인맥들이 정리되는 시기를 겪게 됩니다. 직장이라는 공통의 울타리가 사라지면서 순수하게 마음과 뜻이 통하는 사람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굳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억지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율곡 선생님의 말씀처럼 나의 마음을 비우고 상대의 규범과 경계를 받아들여 나의 단점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돕는 친구, 즉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벗을 곁에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친구를 통해 배우고 함께 선한 일을 도모할 때 우리의 노년은 외롭지 않고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반대로 율곡 이이 선생님은 게으르고 장난을 좋아하며 정직하지 못한 사람과의 사귐은 피해야 한다고 명확히 경고하셨습니다. 노년에는 특히 부정적인 기운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의 정신 건강과 삶의 태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남을 헐뜯거나 불평불만을 늘어놓거나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드는 관계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을 그런 관계에 낭비하기에는 인생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진정한 재미와 행복은 올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거나 의지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율곡 선생님은 군자는 스스로를 다스린다는 가르침을 통해 개인이 내면의 자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홀로 설 수 있는 정신적인 자립심을 길러야 합니다. 친구는 짐을 나누어지는 동반자이지 나의 삶을 책임져 줄 구원자는 아닙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일수록 타인에게 기대하지 않고도 스스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으며 이런 자립적인 자세는 오히려 더욱 건강하고 품격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기반이 됩니다. 올바른 인간관계의 품격은 베풀과 배려에서도 드러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어른 행세만 하려 들거나 대접만 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젊은이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양보하는 것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지혜입니다. 율곡 선생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지가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올바른 행실을 실천하여 스스로 품격 있는 사람이 될 때 자연스레 좋은 친구들이 찾아와 우리의 노년을 더욱 의미 있고 재미있게 채워줄 것입니다. 나이 들어도 재밌게 사는 세 번째 비결은 배움과 덕을 함께 나눌 것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도 재밌게 살기 위해 마음을 다스리고 욕심을 비우며 올바른 친구를 가려 사귀는 지혜를 배웠다면 이제는 지속적인 배움으로 우리의 내면을 끊임없이 풍요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율곡 이이 선생님은 평생을 학문에 정진하신 분으로 배움을 멈추지 않는 자세가 인간다운 삶의 기본임을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은퇴 후 남는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채울 수 있는 활동이 바로 독서와 학문의 생활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부는 젊을 때 끝났다고 생각하시지만 율곡 선생님의 관점에서 학문이란 특정한 분야의 전문 지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어서는 자애롭고 자식이 되어서는 효도하며 부부 간에는 분별이 있고 친구 간에는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학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일상생활 속에서 올바른 도리를 실천하며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바로잡아 가는 과정 전체가 바로 배움인 것입니다. 노년의 학문은 지식을 늘리는 것을 넘어 삶의 지혜와 품격을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독서는 율곡 선생님이 제시한 가장 중요한 배움의 실천 방법입니다. 선생님은 책을 읽을 때의 자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단정히 앉아 마음을 모으고 뜻을 극진히하여 깊이 연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눈으로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글 속에 담긴 깊은 뜻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구절마다 반드시 실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만약 읽기만 하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책은 책대로 나는 나대로 되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준엄한 경고도 남기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 시니어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노년의 독서는 시간을 때우는 소일거리가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남은 삶을 설계하는 치열한 자기 수양의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단 몇 구절이라도 깊이 읽고 이 가르침을 오늘 하루 나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까를 고민해 보십시오. 책 속의 지혜를 내 삶에 적용하여 작은 변화를 만들어낼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는 지혜를 얻게 되며 이 지혜는 우리에게 매일 새로운 발견과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즐거움은 마음의 노화를 막아주는 최고의 백신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노력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삶에 대한 호기심과 활력을 유지시켜 줍니다. 독서 외에도 취미나 사회활동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익히거나 자원봉사를 통해 세상의 이치를 배우는 것도 훌륭한 학문의 실천입니다. 율곡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학문이 아닌 다른 길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나이 들어도 재밌게 사는 네 번째 비결은 평생 학습자로서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그 배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이 즐거움이야말로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오직 나만의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스려 내면을 채우고 올바른 관계와 배움으로 삶의 즐거움을 확보했다면 이제는 몸과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어 그 모든 수양의 결실을 일상에서 실현해야 합니다.
율곡 이 선생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는데 필요한 9가지 몸가짐, 즉 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노년의 삶의 품격과 재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세가 흐트러지면 마음도 흐트러지고 결국 삶 전체의 기운이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율곡 선생님이 말씀하신 9가지 몸가짐을 오늘날의 우리 삶에 적용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발은 무겁게, 손은 공손하게, 눈은 단정하게, 입은 다물고, 목소리는 조용하게, 머리는 바르게, 기운은 엄숙하게, 서 있는 것은 반듯하게, 얼굴빛은 씩씩하게 가져야 한다는 이 가르침은 노년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최상의 품격이자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엄숙한 수양의 규범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노년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3가지는 기운은 엄숙하게, 서 있는 것은 반듯하게, 그리고 얼굴빛은 씩씩하게입니다. 기운을 엄숙하게 한다는 것은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여 경솔하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면 주변에서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가벼워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엄숙하고 단정한 기운을 유지할 때 타인 또한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곧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의 주권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또한 서 있는 것은 반듯하게라는 가르침은 물리적인 자세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태도를 포함합니다. 몸을 반듯하게 유지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기본이며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는 노년의 매력을 더해줍니다. 구부정한 자세는 몸의 건강뿐 아니라 마음의 활력까지 앗아갑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어깨를 펴고 허리를 곧게 세우는 작은 습관이 노년의 삶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얼굴빛은 씩씩하게 가져야 한다는 가르침은 마음이 굳건하고 밝아야 얼굴에 생기가 돈다는 뜻입니다. 얼굴빛은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얼굴빛은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삶의 재미마저 갉아먹습니다. 마음을 다스려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세상에 대한 감사와 기대감으로 얼굴을 채울 때 우리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며 주변에 선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태도는 곧 더 재미있는 일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됩니다. 율곡 선생님의 구용은 노년의 삶을 더욱 품격 있고 재미있게 만드는 실용적인 지침입니다. 거창한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매일의 작은 몸가짐과 태도를 바로잡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발걸음을 무겁게, 시선은 단정하게, 그리고 얼굴빛은 씩씩하게 하여 마음을 다스리는 경의 수양을 일상생활 속에서 완성하십시오. 나이 들어도 재밌게 사는 5번째 비결은 이처럼 몸과 마음의 자세를 바로잡아 자신의 기운을 스스로 다스리는 품격 있는 수양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스려 내면을 단단히 하고 끊임없이 성찰하며 단점을 다스릴 용기를 가졌다면 그 단단해진 마음의 힘은 이제 바깥으로 향하여 주변을 보듬고 덕을 쌓는 베풀매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율곡 이 선생님이 강조하신 학문의 실천은 결국 인의 덕량을 넓히고 가족과 이웃, 나아가 사회 전체를 이롭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주는 베풀매 삶은 삶의 재미와 의미를 극대화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성취하고 받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직장에서의 인정, 가정에서의 봉사, 자녀들의 효도 등 외부로부터 채워지는 것에 삶의 만족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그 방향을 바꾸어주는 삶으로 전환할 때 비로소 진정한 기쁨과 재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율곡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비가 되어서는 자애롭고 형제간에는 우애가 있으며 이웃에게 믿음을 실천하는 것, 즉 덕을 쌓는 일이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덕을 쌓는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간섭 대신 따뜻한 칭찬과 응원을 아끼지 않는 것, 배우자에게 여전히 다정한 말을 건네고 작은 일에 감사하는 것, 이웃에게 먼저 미소 지으며 안부를 묻는 것,
이 모든 것이 덕을 쌓는 베풀미입니다. 특히 주변의 젊은 세대에게 자신의 경험을 교훈이 아닌 응원의 형태로 나누어 줄 때 우리는 그들로부터 새로운 활력과 생기를 얻게 됩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야말로 노년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지혜이며, 이는 곧 자신에게 돌아와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베풀매의 기쁨은 우리에게 쓸모있는 존재라는 만족감을 선물합니다. 은퇴 후 많은 시니어들이 느끼는 상실감 중 하나는 사회에서 쓸모가 없어졌다는 느낌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과 시간은 여전히 세상에 필요한 귀한 자산입니다. 시간을 내어 봉사활동을 하거나 재능을 나누는 일, 혹은 지역사회의 작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에 동참하는 것 등은 모두 우리를 다시 세상의 중심으로 데려오는 행위입니다. 타인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 우리는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재확인하고, 이는 삶의 깊은 만족감과 재미로 이어집니다. 또한 율곡 이이 선생님은 불의와 부도덕,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는 요령을 내리는 것이 사회를 위한 늙은이의 마지막 봉사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무조건적인 양보나 침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에 대한 가치를 지키고 세상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지혜로운 참여를 뜻합니다. 정의로운 분별력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 또한 노년의 큰 덕을 쌓는 일입니다. 나이 들어도 재밌게 사는 7번째 비결은 이기적인 욕심을 넘어 주변을 보듬고 덕을 쌓아주는 삶의 깊은 만족감과 기쁨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이 베풀미야말로 마음을 다스리는 경이 궁극적인 실현입니다. 우리가 율곡 이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을 다스리는 자기 수양을 삶의 근본으로 삼고 욕심을 비우며 올바른 관계를 맺고 배움과 덕을 쌓는 실천을 해왔다면, 이제는 그 모든 노력의 정점인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를 통해 후회 없는 노년의 삶을 완성해야 합니다. 율곡 선생님은 죽고 사는 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늘 이리저리 쫓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마음을 텅 비워 사물에 응하고 일에 부딪히는 대로 합당하게 대처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결국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여기를 충실하게 살아가라는 가르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지나온 세월에 대한 후회와 남아있는 시간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그때 그 일을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앞으로 남은 날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들은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고 삶의 재미를 앗아갑니다. 하지만 율곡 선생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직 현재에 집중해야 한다는 명확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매 순간에 온전히 마음을 쏟아 충실하게 살 때 우리의 정신은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곧 자신의 시간을 의식적으로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은퇴 후 넘치는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거나 시간을 흘려보내는데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율곡 선생님의 경 사상이 요구하는 것처럼 마음을 깨어있게 하여 오늘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 할 일 3가지를 정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 습관처럼 시간을 낭비하던 요소를 줄이는 것, 이 모든 것이 후회 없는 삶을 위한 시간 관리의 지혜입니다. 또한 평범한 일상에서 비범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도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마시는 커피 한 잔, 배우자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 손주와 나누는 짧은 대화, 이 모든 일상이 젊은 날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귀한 시간들입니다. 율곡 선생님께서 마음을 다스려 이치에 합당하게 일에 부딪히라고 하신 것처럼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소한 일들을 대충 넘기지 않고 정성을 다해 대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깊은 재미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후회 없는 삶은 거창한 업적을 남기는 삶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율곡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경건한 마음으로 충실하게 살아낸 삶입니다.
몸은 늙어가도 마음과 정신은 늘 새로워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겨 정성을 다하십시오. 나이 들어도 재밌게 사는 8번째 비결은 이처럼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여 후회 없는 충실한 삶을 완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은 그 어떤 나이에도 빛나는 아름다운 순례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위대한 학자 율곡 이이 선생님의 깊은 지혜를 통해 나이 들어도 재밌게 살기 위해 무조건 해야 할 이것, 즉 마음을 다스리는 자기 수양경의 실천에 대해 8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삶의 황혼역에 접어들어 마주한 공허함과 불안을 외부의 조건이나 타인의 시선으로 채우려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의 힘과 올바른 자세로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얻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율곡 선생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노년에 재미있게 사는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정의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찰나의 쾌락이나 일시적인 외부 자극에서 오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진정한 재미는 욕심을 비워 가벼워진 마음이 올바른 관계와 끊임없는 배움을 통해 성숙해지고 매 순간의 충실한 실천을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솟아나는 깊은 만족감과 평화입니다. 몸은 쇠약해질지라도 마음과 정신은 날마다 새롭고 굳건해지는 삶,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노년의 가장 멋진 모습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이 모든 지혜의 중심축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재물과 명예에 연연하지 않고 청빈하게 살 수 있으며 헐뜯는 소리나 잔소리를 삼가고 주변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깨어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독서를 통해 삶의 지혜를 얻고 자신의 단점을 성찰하며 성장하는 즐거움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몸가짐을 단정히 하여 품격을 유지하고 주변을 보듬어 덕을 쌓는 베풀매 기쁨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더 이상 과거의 직함이나 역할에 얽매이지 않는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율곡 이이 선생님의 말씀대로 마음을 텅 비우고 이치에 합당하게 모든 순간을 대하십시오. 하루하루를 숙제처럼 억지로 살지 마시고 새로운 배움과 베풀매 기회로 가득 채우십시오. 몸은 세월의 흔적을 가질지라도 여러분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삶에 대한 주권을 확고하게 쥐고 마음을 다스려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태어날 때 울었고 주변은 웃었지만 세상을 떠날 때는 주변은 울지라도 우리는 환한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율곡 선생님의 지혜를 매일의 실천으로 삼아 후회 없는 아름다운 삶을 완성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